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말이지만 오늘 나온 소식들을 한번 짧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비탈릭 뷰테린의 재치있는 개그, 이더리움의 진정한 킬러는 이더리움 2.0이 될 것이다와 함께 오늘 영상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thereum 2.0. Look, the Ethereum killer is Ethereum. The Ethereum of China is Ethereum. The Ethereum of Taiwan is Ethereum. 아이고 웃겨라. 2.0.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지금 현재 가격은 13,110불입니다. 나쁘지 않죠? 아무래도 이 13,200불대에 좀 저항선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뚫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비트코인, 알트코인들도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는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센티멘트가 이야기합니다. 이번 주만 들어서 비트코인 시세가 14.1% 뛰면서 30일 연속 평균 모델의 근거 S&P 500 미국 증시와의 상관관계가 다시 0으로 떨어졌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신호인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 세계 시장이나 기타 자산군,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졌을 때 상승을 한 적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피델리티 보고서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데이터를 봤더니 이 비트코인과 전통 금융 자산들 간의 가격 상관관계가 매우 낮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비트코인이 기본 포트폴리오에 통합이 되면서 다른 자산들과의 상관관계가 생겨날 수는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차별화된 리스크 및 수익 요인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관관계는 낮아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오늘의 가장 중요한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때 비트코인을 쥐약에 비유하면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직원들은 해고를 시켜버리겠다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었던 JP모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JP모건이 최근에 그들의 리포트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대체 통화로서 금과 경쟁을 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상승력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당연히 밀레니얼 세대가 금보다 비트코인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이것이 비트코인의 성공의 발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가치 저장소 역할 외에 지불수단으로서 효용성이 있어서 향후 보급화 수준에 따라서 그 효용성과 가치가 높아질 것인데 다만 비트코인 시장은 금에 비하면 좀 작다. 한 10배 정도는 올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 보고서를 낸 사람의 이름은 JP모건의 분석가 니콜라우스 페니걸트 조글로우라는 사람인데요. 이 자본이 금에서부터 비트코인으로 조금만 흘러들어와도 굉장히 좋다. 비트코인은 앞으로도 금과 함께 경쟁하며 대체 화폐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잠재의 성장 여력이 어마어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이 금 시장보다 이제 시총이 훨씬 더 작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비트코인의 투자를 더욱더 매력적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죠. 약간의 자본만 비트코인 시장 쪽으로 흘러 들어와도 비트코인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상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빠른 JP모건의 태세 전환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래고 있는데요. 알렉스 크루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JP모건 같은 경우 2017년 비트코인이 사기니 버블이니 하면서 비판을 했지만 2020년에는 비트코인을 금과 비교하게 됐다. 우리는 정말 먼 길을 걸어왔다. 그레이스케일의 모 회사인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창업자이자 CEO인 베리 실버트 역시 JP모건 이 자식들 봐라. 자신들의 입장을 180도 선호했잖아. 라는 트윗을 남기기도 했었는데요. 자, JP모건이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바꾼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능구렁이 같은 녀석들이기 때문인데요. 앞에서는 비트코인 욕하고 뒤로는 매집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코인베이스 IPO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었던 JP모건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야 코인베이스 IPO가 크게 성공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골드만삭스만 비트코인에 대한 의견을 바꾸게 된다라면은 이제 웬만한 영향력이 있는 월가의 투자 은행들은 전부 다 비트코인을 긍정적으로 보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이런 분위기에 불을 지피는 온체인 전문 분석가 윌리 우도 최근에 이런 말을 덧붙였는데요. 지금이 최적의 비트코인 매수 타이밍이다. NVT 비율을 봤을 때 지난 3월 폭락 이후 보인 적이 없었던 비트코인 매수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다. 아직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투자자 활동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3월 폭락 당시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저평가되고 있다는 강세 신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부터 더욱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기대감을 한껏 부풀리고 있는 윌리 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였을까요?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 비트코인을 690개나 추가로 매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얘네는 그냥 무조건 사서 닥닥 긁어 모으는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무려 14%나 상승한 비트코인. 과연 조정 없이 이대로 쭉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비트코인 매수는 적기가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다라고 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된다라는 의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 주 전반에 걸쳐서 이미 다 전달을 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누가 지금은 비트코인 매수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미국의 투자 컨설팅 회사인 샹티코 글로벌의 CEO라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비트코인은 일반 상품처럼 거래가 된다. 당연히 수요 증가를 예상하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데 문제는 변동성이 너무 크다. 비트코인을 투자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때는 그만큼 신중해야 되며 비트코인 거래 방식에 있어서는 보다 표준화된 시스템과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지금 비트코인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변동성이 큰 것은 비트코인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렇다시피 비트코인에 투자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겠죠. 보통 반대로 간다라고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좋은 소식들이 너무 많이 나와버려가지고 과연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네오 같은 경우는 이전에 비트코인이 12,700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은 보여지고 있지 않는 상황. 또 다른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인 타일러 디 코테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차트는 비트코인 월봉이다. 13,200달러에서 13,900달러 사이에 강력한 저항선을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10월달 봉 마감을 그러면은 비트코인 날아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디까지 날아갈까요? 한 여기까지 날아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몇 달 전부터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의 상승을 외쳐왔었던 크립토 벌브의 트윗인데요. 이 자산 상승 사이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이 부근 시장을 낙관하고 있는 그런 상태의 비트코인이 와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승은 진짜라는 것을 사람들이 드디어 깨닫게 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이죠. 그 말인즉슨 앞으로 더욱더 크게 상승할 것을 그는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만약에 이대로 가게 된다면 2021년,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은 쭉쭉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다음 불장 때 어디까지 가게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10만 달러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죠. 조금만 있으면 미국 대선도 마무리가 될 것이고 그 후부터는 무제한 달러 찍어내기와 함께 비트코인도 크게 상승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겠죠. 자, 과연 그대로 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트위터의 인기 분석가 크립토덕이 드디어 나도 이제 비트코인 떡상 열차를 한번 타봤다라고 하면서 트윗을 올렸네요. 자, 비트코인 떡상 열차 조만간에 출발할 것 같은데 미리 탑승하신 승객분들께서는 안전벨트를 꼭 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내리실 문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말에도 짧게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들 정리를 해봤는데요. 좋은 정보였다, 영상이 도움이 좀 된 것 같다 싶으신 분들께서는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채널을 유지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광고 시청을 통해서 응원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행복한 휴일을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안녕히 계십시오.